근본 설에도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께서 설을 맞이하는 그런 인사 말씀 가도와 함께 좀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따뜻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 산업부 김지현 기자 모셨습니다. 김 기자의 이것은,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네,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청와대의 설 선물에 숨은 코드입니다. 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불과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도 사회적 배려계층과 국가 유공자 등 만여 명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흰색 도자기에 담긴 술, 바로 경남 함양의 특산품 솔송주입니다. 네. 소나무 순과 말린 솔잎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충북 보은의 유과, 찹쌀에 발효시킨 강릉 도시볼, 네. 전남 담양의 다식과 약과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번 설 선물 가격이 10만 원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김영란법이 개정돼서 설 농축수산물의 경우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에 맞춰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다채로운 지역 특산물로 보이는데, 자, 이 선물들에 어떤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물 생산지가 공교롭게도 정부 실세로 불리는 인사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먼저 솔송주는 경남 함양이 산지인데요. 경남지사는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지사죠. 네. 실제로 김 지사는 솔송주가 청와대 설 선물에 들어갔다고 자신의 SNS에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담양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자 현역 의원인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역구고요. 유가를 납품한 충북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귀한 지역 특산품이고요. 청와대에서 이 정치인들하고 일부러 연관 지어서 고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설명을 바로 네. 드렸는데요. 농협이 TF를 구성해서 정하는 것이지 농산물의 생산지와 특정 정치인은 아무 연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리 특별팀을 구성해서 비중국산 그리고 무농약 등 다양한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만여 개의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 청와대 설 선물, 워낙 귀한 그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해프닝도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의 한 활동가가 청와대로부터 이 설 선물을 받았고 공개를 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내용물은 빼고 포장지만 있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물은 다 어디 간 건가요? 과대포장만 문제 삼은 건데요. 네. 게시글이 올라오자 다 먹고 나서 비판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네. 선물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 또 비판하면서 추석 선물까지 운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네. 논란이 일자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급히 해명에 나섰고 앞으로 게시글을 올릴 때는 오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김 기자, 두 번째 소식은 좀 다른 얘기인데, 미국 해외에서 여행 중에 사고가 난 청년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되게 뜨거운 소식이었는데요. 네. 두 번째 이것은 그랜드 캐년 추락 사고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우리나라 20대 청년 박모 씨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사고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일어났는데요. 유학생인 박 씨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그랜드 캐년으로 단체 여행을 갔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겁니다. 뇌를 크게 다쳐서 집중적이고 또 세심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국내 병원으로 옮기고 싶지만 10억 원이 넘는 엄청난 현지 치료비와 그리고 국내 송환비도 2억 원 정도 들어서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청년의 삼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네. 널리 알려졌고 현재 2만 1,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놀러가서 사고가 난 것까지 국가가 보상해야 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박 씨가 재학하고 있는 동아대에서 성금을 모으고 의사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여튼 듣기에 굉장히 딱한 소식인데, 보통 여행을 가면은 여행자 보험이라는 걸 들잖아요. 해외로 가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들기도 하고 여행사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없었나요? 네, 우선 박 씨가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원래 박 씨는 유학생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행 5일 전이죠. 25일에 이 보험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하나 방법은 박 씨가 한인이 운영하는 캐나다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여행사 측은 현재 박 씨 본인의 과실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뭐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박 씨가 이 해외 여행자 보험이라는 거를 만약에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10억 원 넘는 돈, 뭐 보험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보험에 들었더라도 10억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받기는 힘듭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해외 여행자 보험은 보장 범위에 따라서 신체 상해나 질병 치료는 물론 휴대폰 도난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평균 보장 금액은 사망 시에는 1억 원이고 상해 시에는 10%인 1,000만 원 정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상해 보장금은 최대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자, 안타까운 사연은 안타까운 사연인데 국가가 이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거를 두고 찬반 논쟁까지 또 벌어져 있는데 이번 사고 말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 그 도와주는데 구호하는데 도와줬던 사례 또 있죠? 네, 어떤 있습니다. 사례입니까? 바로 2년 전이죠. 이 인도네시아 발리의 화산 폭발로 하늘길이 막히자 우리 정부는 급히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네. 덕분에 우리 국민 266명이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세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귀국한 후에 항공기 이용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당시 이코노미석 최저가 기준으로 1인당 약 42만 원이 청구됐는데요. 네. 문제는 2년이나 넘었는데도 현재 12명이 비용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시 서약서까지 썼지만 일부 이용객은 가짜 연락처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라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이게 구체적인 기준, 법이나 규칙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마련되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법을 지정했는데요.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건 사고를 당한 재외국민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국민이 귀국을 해서 나라에 갚는 방식으로 법을 정한 건데요. 다만 시행일이 2년 뒤인 2021년 1월부터입니다. 네. 이 때문에 무엇보다 해외여행을 할 때는 위험한 곳은 스스로 피하고 안전사항은 철저히 준수해야겠죠. 곧 설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이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은 상황에 맞는 보험도 들고 약관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현 기자의 이것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